어느 날 갑자기 유일한 보금자리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절규. 불법 계약이래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진짜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돈 받지 않으면 진짜 어디 갈 데도 없고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벼랑 끝에 선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사건과 사람들에서 들어봤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딛고 독립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위치의 한 신축 오피스텔을 선택한 사람들. 이곳에 2년 전 이사 온 송정환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순탄하게 내디딘 그의 첫 발이 벼랑 끝에 몰린 건 한 달 전 받은 한 통의 우편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편물을 받았는데 에서 왔더라고요. 내용물을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게 불법 계약이다. 빨리 방을 퇴거해 주기 바란다. A은행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이 무효이며 이들이 모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 은행에서 제기한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와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건물주랑만 그 계약을 해서 이 건물 그 개발사랑만 계약을 해서 이 계약에 문제가 된 거나 이게 불법 계약이다 하면서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을 진행한 건 집주인인 B 씨.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세입자들이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뭐 등기등본 같은 거 떼서 보여주던가요? 아니 저희가 나중에 떼서 봤어요. 신탁이라는 건 몰랐고요. 이 건물이 대출에 몰랐죠. 얘기도 안 해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신탁 확인 후 계약함.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세입자들.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의 보장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계약서만 이제 내밀어 주시면서 계약 만료가 되면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의심치 않고 그냥 계약을 바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뒤늦게 알게 된 부동산 담보 신탁은 무엇일까요? 신탁이란 제도가 있다. 소유권을 넘기고 맡기는 이유는 보통 돈을 빌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냥 0에 가까워요. 부동산 담보 신탁이란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설정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거고,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사에게 보증금을 입금해 버린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저희는 어쨌든 관리비를 통해서 전기세나 수도세를 이제 밀리지 않게끔 냈는데 임대 계약에 따라 월세와 함께 매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집주인에게 보낸 세입자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보낸 관리비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에 직접 내면 되지 않나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체납이 조금 있으세요. 안 냈네. 지금 4, 5, 6, 7, 8에서 463만 한 번도 안 냈구나. 만약 혹시 단수될 수도 있을까요? 네, 워낙 3개월 이상 체납되면 단수를 물이 안 나오네. 하기는 해요. 3개월치에서 당하려고까지 해가지고 전기요금도 안 냈어요? 460만 아, 원. 이러면 안 되죠. 확인한 결과 4개월 동안 미납된 관리비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합해 총 1,32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임대계약과 관리비 미납 문제가 발생한 후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 아, 답답하겠습니다. 답이 아예 없고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솔직히. 집주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수도와 전기가 끊길지 모르는 상황. 단수 대비해서 물 좀 모아두자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지금 하나씩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좀 모아두고 있는 편이에요.
물이 언제 갑자기 끊길지 모르는 탓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 물이 많은데 또 사시는 거예요? 식수도 식수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단수가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 샤워를 하다가 물이 끊어져서 생수로 한번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 습관이 돼버렸고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를 대신할 비상용품까지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단수 걱정뿐만이 아니라 단전 걱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헤드랜턴이나 램프를 이용해서 이제 단전 시에 대비 용품으로 구비해 뒀습니다. 당장에 끊길 전기에 대비한 건 비상용품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겨 멈춰버리면 상할 음식들 때문에 냉장고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없다는 세입자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짜 불편하시겠다. 수거세면 전기세면 낸 건데 왜 단전이 되고 왜 단수가 되지? 그리고 왜 물을 사다 넣어야 진짜. 되며 왜 불안해야 되지? 그냥 되게 짜증나요. 그냥 억울하고. 세입자들이 제기한 임대 계약과 관리비 문제에 대한 집주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그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를 한 100억 정도 받았다는 것 같은데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계획대로 정말 택도 없이 안 됐어. 그러면 본사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모르죠. 본사에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주인은 사라졌고 A은행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손실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남질 않았습니다. 괜찮은 집 있어요 혹시?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제 돈이 지금 여기 묶여 있는데 좀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진짜 저는 이 돈 받지 않으면 진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 돈마저 다 날리고 저보고 길바닥에 앉으라고 하면은 정말 저희는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들은 계약 전 집의 소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고 신탁회사의 소유라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신탁회사거나 임대차 동의가 신탁회사로부터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회사를 통해서요. 세입자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보호가 되어줘. 사실 지금 현행법상 현행제도상 신탁부동산의 임차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별도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나 법규는 없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도적인 노력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 몰랐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이들만의 몫일까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